네, 역학도 바로 찍어서 올릴게요. 네,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역학적 시스템이죠.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게 다 유기적으로, 시스템이란 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역학이라는 거는 이제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 이 운동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결국 이 에너지에서 운동성 생기는 게 결국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 E라고 같은데, W는 우리가 F 곱하기 델타 X라고 쓰는데, S예요. 델타 S라고 쓰는데, 이때 F가 결국 힘이기 때문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성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 어떠한 이제 속도가 나오고, 이 속도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나올 거고, 이 거리가 움직이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물리량이라는 개념이죠. 물리량은 이제 크기만 가지는 값과 크기와 이제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값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기를 가지는 값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크기와 방향 가치를 가지는 값을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크기만 가지는 값은 결국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거리, 그냥 이제 단순하게 하면 몇 미터인가, 뭐 10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속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라는 값은 벡터에 변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10m를 기준했을 때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10m 이동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고, 기준에서 목표 지점까지 이 방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변이를 이름을 풀면 결국 위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델타 S라고 쓴다 했어요. 이때 이 변화량이라는 개념은 결국 어떠한 기준점으로부터 어떤 값이든 간에 나중 것까지 할 때 이 정도 차이를 말합니다. 이게 변화량이라고 이제 델타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삼각형 영어로 그리스어로 델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1m고 얘가 10m라고 하면 델타 값은 9m가 되겠죠. 결국 이 변화량 델타라고 쓴다 했죠. 삼각형 요거는 나중값 빼기 총 기준값 초기값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때 속력과 관계된 게 결국에는 속도예요. 속력은 이제 V를 쓰는데, 속력은 단순하게 그냥 10m/s냐면, 속도는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동쪽으로라는 이제 플러스 10m/s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설명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 방향은 이렇게 방향을 뜻하는 화살표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기호로. 그랬을 때 이 방향은 우리가 2차 평면 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2차 평면을 알죠? 이렇게 수평 성분인 X축, 그리고 수직 성분인 Y축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호로, 이 방향은 이제 부호로 우리가 값을 매깁니다. 부호와 수직 앤드 수평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직과 수평은 서로 9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90도 차이 나는 걸 우리가 렉탱귤러 또는 orthogonal 하다 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직교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교성을 가지면 뭘 가지냐면 결국 그 서로 독립적입니다. 즉 서로 영향을 주잖아요. 뭐냐면 수직 성분은 수평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평 성분은 수직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단 벡터에서만 국한되게 그렇습니다. 스칼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는 거죠. 화살표를 간다 했고, 그다음 질량과 관계된 개념이 이제 무게가 됩니다. 무게가 동일한 게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지구에서 무게와 중력이 같아요. 그래서 뭐 얘는 이제 W를 쓰고요. 얘는 우리가 FG를 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있을 거고 배우는 것만 할게요. 힘 이렇게 F를 쓰는 힘. 그 다음에 운동량. 운동량은 우리가 약자를 P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이렇게 I impulse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 빼고있네요. 여기에 이제 가속도 acceleration 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크기하고 이제 벡터하고 물리량만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리 값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동 거리와 변이를 구분해 볼게요.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랬을 때 우리는 A 성분부터 B 성분까지 갈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 그 방향을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평 긋고 요렇게 끄면 됩니다. 그럼 여기 90도죠?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피타고라스. 그래서 수직 성분을 내가 만약에 5m를 할게요. X 성분. 그다음 얘도 5m예요. 됐죠? 그냥 만약에 스칼라라고 하면 이 거리는 결국 그냥 5m 5m니까 루트 5 하면 얼마예요? 5루트 2죠? 루트. 그러니까 25 루트 25 플러스 25니까 5루트 2죠? 그래서 거리는 그냥 2루트 5루트입니다. 근데 벡터를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의 합을 얘기하면 그냥 마찬가지 스칼라랑 똑같아요. 5루트인데 수직이면 당연히 5가 되고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이면 얼마 되겠어요? 플러스 5가 됩니다. 맞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방향이 다 플러스죠. 지금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직선 운동이면 우리가 수평 방향 운동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직선 운동이면 수평 방향 운동 할 때 그때는 스칼라하고 벡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직, 이제 이렇게 수평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그거까지 아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단위라는 걸 좀 정확하게 명시하게 가야 되는데, 물리학에서 단위는 KMS 좌표계를 단위기를 씁니다. 이때 K는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질량할 때 K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단위를 표시하고요. 거리를 나타내는 게 M입니다. 즉 미터로 표시를 하고,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게 세컨드, 초로 표현합니다.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초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네,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알아야 될 게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속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V를 쓰고,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긋습니다. 요거 차이가 있어요. 속력인 건 단순 빠르기예요. 그래서 빠르는 게 시간이 기준이 되고, 시간이 얼만큼 흐를 정도의 이동 거리가 얼마 되느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속력이 되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 변입니다, 그냥. 그래서 얘는 v 이렇게 벡터, v 벡터는 시간분의 델타 s 변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크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단위를 쓰는데, 크기는 어쨌든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쓴다. 똑같이 단위를 씁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딱히 중요한 건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10m per s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마찬가지로 단순 V를 물을 때는 10m per s 맞는데, 우리가 그 V를 물을 때는, 그러니까 속도를 물을 때는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X축, Y축 성분 나눠서 얘를 쓰면 8m per s가 하고 얘를 6m per s를 할게요. 그러면 Vx는 얼마예요? 8m per s 플러스로. 이거 방향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할게요. 그럼 여기로 올라가는 거는 그냥 플러스 6m per s 건데, 여기로 가는 게 다르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8m per s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Y축, 얘가 X축 방향인데, X축이 여기로 가니까 마이너스, 여기로 가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VY는 6m per s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합은 피타고라스를 해서 빗면의 길이 구하는 걸로 해서 제곱시키면 어쨌든 양수값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서로 영향은,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의 값은 서로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독립적인 값입니다. 그 다음 가속도를 볼게요. 가속도는 얘가 더하다는 의미고, 뭐가?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초 시간, 1초가 지난 후, 다시 볼게요. 1초 후의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가속도는 A라 쓴다 했죠. 그래서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쓰고요. 얘는 V 마이너스 V0 델타 T를 씁니다. 아까 여기서 이 V가 그냥 V가 나중값을 의미하고, 제로라는 게 초기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초기 값이었습니다. 변화를. 시각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돼요. 그냥 이걸 풀었으면 나중 속도가 있는 나중 시간이 있겠죠. 나중 속도가 찍힌 나중 시간, 나중 속도 마이너스 초기 시간, 초기 속도. 초기 속도, 초기 시간이 0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단위는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가 한 번 더 나눠지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이렇게 됩니다. 알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배울 때 항상 여러분들은 등가속도 운동을 배워요.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면 가속도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힘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죠.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그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이잖아요. 맞죠? 진공 상태에서 그 운동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등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먼저 이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하기 전에 세 가지 공식 먼저 적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V는 나중속도 V는 가속도의 시간을 곱하고 초기속도를 더해주면 된다. 두 번째가 델타 S 위치 변화량은 2분의 1 A T 제곱에 플러스 V0 T이다. 세 번째, 나중속도의 제곱은 초기속도의 제곱 플러스 2A 델타 S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성분을 중요시하게 돼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하고 기울기의 의미, 그 다음에 민넓이의 의미인데요. 기울기의 의미는 X축분의 Y축이 의미하는 거와 비슷한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예요. 민넓이는 마찬가지로 X축 곱하기 Y축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찾으면 돼요. 근데 단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것만 나옵니다. 알겠죠? 임의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배운 것만 나옵니다. 스탯 등가속도식은 이렇게 돼요. 이 시간이 있고 A가 있을 때 가속도 A가 이렇게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요 밑에 이 민넓이가 뭐예요? 시간 곱하기 가속도니까 얘는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에다가 이걸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겠죠? 델타 V가 나옵니다.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 체킹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 시간이 기준이에요. 웬만하면 물리학은 시간분의 V 속도가 됐을 때 이러한 그래프를 되죠. 여기는 0초일 때 시간 V0 초기 속도가 되고, 여기가 V 나중 속도가 될게요. 그래프를 한글로 그리겠습니다. T 됐죠? 그래서 요거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T 분의 V니까 델타가 되겠죠? 어차피 변화량이 붙어야 돼요, 기울기는 항상. 그래서 가속도 A가 됩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요 그래프에서 민나비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계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의미하는 거는 시간분의 시간 곱하기 V이기 때문에 결국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즉 변이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요건 잘 안 나오는데, 변이분의 위치죠. 변이가 아니라 사실 위치로 주죠. 위치. 시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여기가 S0, 여기가 나중속도 S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V를 의미한다. 뭐 요까지만 하시면 되고, 사실 요 두 개만 정확하게, 요거랑 요것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단 증명을 하면 1번 공식을 증명해볼게요. 얘는 가속도 공식의 A는 델타 T분의 뭐예요? 그냥 V-V0였으니까 얘가 넘겨주고 그냥 해주면 V 이꼴 얼마 됩니까? V0 플러스 AT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증명이 되고요. 이번 두 번째 증명은 그래프에서 보면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보시면 민넓이가 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초록 색깔을 이제 구해버리면 V0T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라색 깔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맞죠? 높이가 V-V0, 그 다음에 그 가로가 T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거를 더해주면 델타 S 이꼴 2분의 1 v 마이너스 v0에 t에 플러스 v0 t인데 여기서 얘가 결국 a 이꼴 t에 v 마이너스 v0니까 쌤 시간을 왜 변화나 쓰다 말아요. 그러니까 시간 어쨌든 시간 흐르면 생기는 거니까 그냥 굳이 변하는 걸 안 적는 거야. 쌤 그냥 표시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v 마이너스 v0는 at니까 결국 델타 s는 2분의 1 at의 제곱에 플러스 v0 t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증명을 해주면 연립하면 되는데 그 t 자리에 사실 그 t 자리에 요 식에서 t 이꼴 a분의 v 마이너스 v0잖아요. 요걸 다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요걸 다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쌤이 증명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여기 집어넣으면 델타 S 이꼴 2분의 1 A의 A 제곱 V 마이너스 V0의 제곱 플러스 V0의 A의 V 마이너스 V0입니다. 이랬을 때 얘가 하나 날라가죠. 이렇게 양변에 A를 곱해주면 델타 양변에 2A를 곱해줄게요. 어차피 2A를 곱해주면 2 델타 SA 이꼴 V 마이너스 V0의 제곱 플러스 V0 2죠?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V 마이너스 V0 정리해주면 V 제곱 마이너스 2V V0 플러스 V0의 제곱 이꼴 어떻게 됩니까? 나 V0 마이너스 2V0 V 마이너스 2V0의 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어디 잘못됐는지 플러스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요거 이제 2 날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2 델타 S A 이꼴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니까 이걸 넘겨준 거죠. 됐죠? 증명이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정의를 할게요. 힘.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면 결국 그 힘은 이제 영어로는 force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라는 약자를 쓰고 단위는 얘를 이제 증명한 단위는 이제 뉴턴의 업적을 따라서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씁니다. 뉴턴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작용을 하면 힘은 어떤 거 아니면 첫 번째가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있는데 이 운동 상태라는 게 결국 속도를 말하거든요. 속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우리가 이제 변화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속도를 변화시키면 뭘 가진다는 겁니까? 결국 이렇게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도 변화 가속도니까 네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좀 먹고 왔어요.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결국 이 힘은 가속도를 주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힘이라는 게 없다면 즉 이때 말하는 힘은 알짜 힘이 되는 겁니다. 알짜 힘은 합력이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 힘이 다 상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은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가지죠. 그래서 방향 값을 다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상쇄되는, 그래서 힘이 모든 게 이렇게 상쇄되면 있는 요게 우리가 그 R점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0일 때 역시 그러면 결국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 운동 상태도 변하지 않겠네. 그럼 이게 변화가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얘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하면 여기서 하나의 성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겠네. 그래서 관성이라는 성질이 들어갑니다.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항상. 왜냐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이 관성이라는 거는, 관성력은 결국 그 질량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유지하려는 성질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제 두 번째 보면, 물체에 힘이 있었어요. 즉 이때는 합력을 말하겠죠. 힘이 있으면 결국 가속도가 생기겠네. 맞죠? 그럼 이 가속도란 놈은 결국 힘이 세지면 세지겠네. 단순하게 맞죠? 이 가속도란 놈은 결국 힘이 세지면 세지겠네요. 힘과 비례하는 관계가 가지게 되고, 그럼 또 반비례한 게 없을까 보니까 질량이 커지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잖아요. 그럼 반대로 관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줄어들겠죠. 가속도랑 관성은 딱 반대의 개념이니까. 했을 때 A는 결국 이 질량에 반비례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가속도 A는 m분의 F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얘를 또 한번 정리하게 되면 F는 ma라는 우리가 많이 쓰게 될 운동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는 두 물체 사이에 만약에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만 작용하면 안 입을까? 이거예요. 아니죠. 두 물체 사이에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 딱 두 물체 접촉면에 딱 생기게 되는데, 그럼 얘한테 이렇게 주는 힘, 얘한테 이렇게 주는 힘, 얘네 두 개는 같은 거예요. 크기가 동일한 거예요. 크기가 동일한데 방향이 반대인 거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위에 건 안 적었네요.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역학의 3대 법칙이 돼요. 됐죠?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속도 법칙에서 나오는 게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중력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잠시 얘기를 하고 나면,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으로 향합니다.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입니다. 그때 그 FG라는 값은 결국 이 중력 값 GMG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G가 항상 일정해요. 어디에서? 지구 내에서.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 G가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9.8 메타퍼세크로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9.8 메타퍼세크 알죠? 하지만 이 중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집니다. 질량이 차이가 나면 결국 얘도 달라지게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 중력 때문에 힘이 선행돼야 돼요. 항상 중력 가속도가 생겨서, 이 중력 가속도가 수직으로 등 가속도를 만드는데, 자연학과 운동이죠. 얘가 직접적으로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같지는 않습니다. 중력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력 가속도는 같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된다. 선생님 이거 왜 항상 일정한가요 하시면,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법칙이 원래 만류인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FG라는 값은 결국 중력 상수 G의 R제곱의 M1, M2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중력이 되고, 만류인력 중력이 되고, 얘가 상수예요. 중력 상수인데 값은 몰라도 되고, 얘가 거리 값입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값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이 M에
지구 질량을 넣고 계산해 보니까 얘가 그냥 G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맞죠? 그럼 지구에서 우정 뛰어갑니다. 그 정도 거리는 무시하는 거죠. 알겠죠? 그랬을 때 M은 이제 그게 M은 이제 요게 이제 물체가 각각 물체 질량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가 항상 일정하더라. 그거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이제 중력 좀 하고 이제 운동력, 중력력 하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중력과 역학도 시스템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네, 중력 하고 이제 역학도 시스템 다 분석을 해볼게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력이라는 건 결국 그 이제 FG잖아요, 맞죠? MG라고 쓰고 그때 얘가 일정합니다. 얘가 일정하고 중력이란 건 수직으로 작용하는 운동이에요. 수직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FG, 즉 중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중력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요? 이 질량 때문에. 질량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가속도라는 건 일정하다.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공에서 이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진공에서는 중력만 작용하는데 결국 요거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 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떨어지는 정도가 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도 같고 시간 딱 도달할 때 도달 속도가 같고 또 동일하고 다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직 운동이 다 같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얘는 어쨌든 그 중력이 작용해서 가속 자체가 수직 운동이라서 수직 운동이고 벡터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 벡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수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주진 않는다. 아시죠? 그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수평 방향이 이렇게 일정한 운동, 얘는 일정해요. 수평 방향은 만약에 이렇게 일정할 때 가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값이 바뀔 건데 시간이 지나다 가속값이 바뀔 건데 그랬을 때 이 수직 운동은 자연낙하입니다. 자연낙하기 때문에 등 가속도예요. 등 가속도 큰 범위예요. 그랬을 때 그 수평은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도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거 두 개 합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방향도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크기도 계속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건 스칼라 값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직과 수평을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은 공통적입니다. 즉 떨어지는 시간 동안 뭐를 이동한다? 떨어지는 시간 동안 수평 이동을 합니다. 네, 요거까지만 알면 사실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맞죠? 스텝 보면 이게 합이에요. 합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거 다 보이죠? 그래서 말장난에 주의해요. 수직과 수평, 그냥을 묻냐? 그냥은 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주의를 하셔서 문제를 풀면 된다. 아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결국 이제
물체를 떨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돌게 되는데 얘가 왜 도냐? 보면 수직은 이렇게 되죠. 근데 수평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알겠죠? 합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오게 되면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얘는 일정하니까 얘를 증가시키면 이 그 도는 돌아가는 돌아가는 뭐라고 하죠? 경로가 길어지죠. 경로가 길어지다가 얘를 더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수평 속도를 계속 증가시키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개념인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란 건 운동하고 있다는 건 뭘 가진다 했죠? 속도를 가지죠. 누가요? 물체가 되기 때문에 물체를 넣으면 질량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은 P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로 여기 표현합니다. 당연히 벡터 값이고 표현은 같이 단위는 마찬가지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을 곱해준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을 씁니다. 그래서 물체를 운동한 정도를 의미하는 게 운동량이고요. 다음 충격량은 이렇게 I를 쓰게 되는데 얘는 이제 충격을 받아야 되니까 힘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힘을 얼마 정도 받냐 요거예요. 그랬을 때 충격량은 얘는 변형된 정도예요. 변형된 정도. 그래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선 이렇게 힘, 그러니까 충격력이 필요하고 이 힘을 얼마 동안 받냐? 충격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필요한 값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요거 두 개의 관계를 보게 되면 I 이꼴 F 델타 T인데 여기서 F 이꼴 MA를 C에 집어넣게 되면 M의 A의 델타 T가 되고 A 이꼴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결국 M 델타 V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 이꼴 V 마이너스 V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MV 마이너스 MV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P 마이너스 P0가 될 거다. 즉 델타 P가 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델타 P 운동량 변화량과 I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죠? 이걸 틀리면. 그래서 요게 같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나머지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문제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게요. 다 설명합시다. 그때 여기서 이제 운동량 보존이 나오는데 뭐 법칙은 뭐냐면요. 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은 같다는 거예요. 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MA고 MB라고 했을 때 VB0를 가지게 되고 여기 초속도 VA0라고 할게요. 그래서 운동량 합은 어떻게 됩니까? MA의 VA0 플러스 MB의 VB0죠.
얘가 결국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건데, 이때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얘랑 얘랑 같죠? 맞죠? 그러니까 EF랑 EF랑 같잖아요. 그리고 충격 시간 같고 F 동일하고 충격 시간 같으니까 둘 다 같은 걸 받는 거예요. I가 같은 거예요. 얘한테 I랑 같은 거예요. 충격량. 그래서 결국 나중에 충격량이 결국 변화량이니까 충격량 같은 게 뭐예요? 운동량 변화량이죠. 결국 델타 P랑 델타 P가 같다는 거죠. 결국 델타 P에다 그러니까 변화량 더해주면 나중값 나오니까 결국 MA VA0 플러스 델타 P 플러스 MB VB0 플러스 델타 P인데 얘네 두 개는 이제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두 개가 상쇄되겠죠. 그래서 얘랑 같은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이 같다. 충돌 시에서 이렇게 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과 안전. 근데 I가 만약에 이제 I에 대해서 보는데 I 이꼴 F 델타 T에서 얘가 일정하다고 하면 얘를 증가시키면 얘가 늘어나죠. 그래서 포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이 이런 총보다 이러한 총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가게 되죠. 결국 I가 얘보다 이 I가 큰 거예요. 즉 얘가 델타 P가 크겠죠. 즉 속도가 크겠죠. 즉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I가 F 델타 T라고 하면 얘가 일정하다고 하면 얘가 늘면 얘가 늘어버리면 얘가 줄어야겠죠. 일정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에어백 충격량 그래서 같은 높이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하면 얘가 세진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식을 정리하면 먼저 얘를 정리해 볼게요. 빨간색. 만약에 F가 10N으로 동일해 했을 때 I는 10N 곱하기 델타 T인데 얘를 10초 하면 얘가 얼마네요? 100N/s 되죠. 얘 단위가 뉴턴세크입니다. 뉴턴세크.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00초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00N/s 돼서 얘가 증가된 걸 보이죠? 맞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I가 100N/s로 동일해요. 했을 때 델타 T를 10초 하게 되면 F 이꼴 10N이 될 거고 델타 T를 100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F 이꼴 1N이 되죠. 결국 근데 힘의 효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딨노? 얘 힘 자체가 물체를 운동 변화시키기 때문에 얘를 늘리면 우리가 물체가 덜 깨진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공이 다가오고 있어요. 공이 다가오고 있을 때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M을 가질게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충격량을 줄 거예요. I가 마이너스로.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결국 V를 가지게 되고 MA니까 결국 얘는 식을 풀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MV 마이너스 MV0인데 여기서 V 있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얘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보호 계산해서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I 요 값이 나옵니다. 방향 생각하신 거예요. 벡터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이 벽이 받는 충격량과 얘도 같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잘 보시고 그래프가 그 Y축 운동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속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충격량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